얼마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만났다.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하다. 아빠는 나를 다방으로 자주 불렀었다. 아주 어리진 않았지만 크지도 않았던 그때 이런저런 심부름으로 다방으로 자주 갔다.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언니들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아빠를 보며 크게 놀랐지만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니 별 대수롭지 않았다. 그렇게 해맑게 웃던 아빠는 집에만 오면 엄마와는 항상 크게 싸웠다. 방에서 동생과 이불 뒤집어 쓰고 귀를 막고 벌벌 떨고 있던 날이 거의 매일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정말 크게 싸움을 했다. 얼핏 밖에서 들었을 때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 같았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엄마를 계속해서 때렸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집을 나갔다. 나와 동생은 엄마의 껌딱지였고 엄마가 없는 집은 어린 우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자주 울었지만 울 때마다 아빠는 소리를 지르며 내다 버린다고 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밖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울음이 뚝 그쳐졌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동생과 손을 잡고 있는 게 어색하지 않다. 다른 남매들이 보면 징그럽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던 습관이 남아있는 건지 오히려 그게 익숙하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엄마가 찾아왔다. 물론 집 밖에서 몰래 만났고 곧 데리러 올 테니 동생과 잘 지내고 있으라는 말을 하며 떠났다. 가지 말라고, 우리 좀 데려가라고 길가에서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떼를 썼지만 엄마는 그냥 그렇게 떠나버렸다. 집 가서 절대 엄마 만났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며 나보다 더 울면서 나를 떠났다. 동생에게도 말을 못했다. 엄마를 만났다고 하면 동생도 보고 싶다며 울 것이고 아빠도 알게 될 것이고 엄마가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웠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상처받는 게 싫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혼자 끄끄대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난다. 한 두어 번 정도 엄마를 더 만났는데 그때 아빠에게 딱 걸렸다. 그날 엄청 맞았다. 아빠가 엄마를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쳐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싹싹 빌고 또 빌었다. 그 이후로는 집에 친할머니가 와서 우리를 돌봐줬다. 아니, 감시했다고 해야 하나? 집안일은 해주시나 항상 엄마 욕을 입에 달고 사셨다. 환양년, 줄기일년, 그건 애미도 아니다 등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아빠에게 그런 모진 말들을 꺼내지도 않고 왜 엄마가 그렇게 욕먹어야 했는지, 아니 욕은 할 수 있다 해도 어린애들 앞에서 그렇게 욕했던 할머니가 지금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렇게 할머니의 감시통에 엄마를 더는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던 엄마를 만났다. 너무 기뻤지만 기뻐할 수 없었다. 한 번 더 엄마를 만나면 죽이겠다던 아빠의 말이 뇌 속 깊이 박혀있어 모질게 대했다. 주말에 같이 떠나자고 동생과 나오라고 했다. 집에 절대 걸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조심하라고 엄마가 말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주말에 친구네 집에 간다고 미리 말했다. 생일 파티가 있다고, 꼭 가야 하는 친구라고 미리 말하면서 떠날 준비를 했다. 그 일주일의 기다림은 지루함보다는 즐거움이 컸다. 하지만 그 주 토요일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억수처럼 내렸다. 비가 많이 오니 나가지 말라는 할머니, 나가겠다는 나.
할머니는 수상함을 감지했고 절대로 밖에 못 나가게 했다. 3시간이 흘러서 할머니가 살짝 잠이 들은 틈을 타 동생과 나는 엄마와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다.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동생도 신이 나서 쓰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우산을 버리고 힘껏 뛰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찾아봐도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눈물을 감추고 힘껏 엄마를 불렀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다. 1시간 정도를 동생과 뛰어다니며 엄마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비를 쫄딱 맞은 채 집으로 들어왔다. 그날 엄청 혼났다. 때리려는 아빠를 할머니가 말렸지만 우리는 할머니 손에 엄청 맞았다. 맞으면서 평소보다 더 크게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를 볼 수 없었다.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건지 할머니와 아빠는 서둘러 이사를 했다. 때문에 엄마는 우리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동생은 군대를 갔고 나는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를 가면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흐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약이었다. 흐려지는 것보다 점점 더 짙어져 갔다. 길을 걷다가 지나가는 모녀들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살기 위해 우리를 위해 애써 외면했던 것이지 엄마의 기억은 어릴 때 묻어둔 씨앗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렀고 사회적으로 어른이라는 말을 들을 시기쯤에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된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긴장을 하며 받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여보세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라고 말해도 대답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침묵에 확신을 하며 엄마야? 라고 물어봤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끊긴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놀라서 나를 보는 팀원들,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냐며 걱정하고 있다. 고맙게도 팀장님이 조퇴를 권유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바라보다 내가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때 알았다. 목이 메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말이 나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엄마를 기다리던 그날처럼. 엄마임을 확신하며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자마자 우리 둘 다 미친 듯이 울었다. 한참을 서로가 울다가 엄마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며 더 울었다.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약속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만나기로 했다. 이제는 할머니나 아빠의 간섭도 없이 우리는 기쁘게 만날 수 있었다. 동생에게 연락하여 셋이 보기로 하였다. 오랜만에 동생과 손을 잡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어릴 때 1시간 동안 엄마를 찾던 그곳에서 1분 만에 엄마를 찾았다. 20년이 흐른 세월에 서로가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엄마도 우리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는 연신 미안하다며 울었다. 자리를 이동하여 우리는 대화를 이어나갔다. 엄마는 집을 나가고 혼자 살았다고 한다. 빨리 돈을 모아서 우리를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만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비가 내리던 그날 우리가 나오지 못할 걸 알고 있음에도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기다리다 돌아갔다고 한다. 우리도 그날 일들을 설명했다.
엄마도 그럴 것이라 예상했었고, 다시 찾아보려고 학교로 갔을 때는 전학 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집으로 찾아왔을 땐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허탈함과 미안함에 소가리를 하며 살았다고 한다. 조그마한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처음에 엄마는 우리에 대한 미안함에 그 남자를 거절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아저씨는 참 따뜻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분이 엄마를 5년 동안이나 기다려줬다고 한다. 결국은 엄마와 결혼을 했고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나이에 동생이라니. 엄마의 여정을 다 듣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얘기를 했다. 엄마가 떠나고 오신 친할머니, 할머니의 감시, 아빠의 폭언과 폭행. 점점 우리가 크면서 그런 것들은 점차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엄마에 대해 욕을 하고 있다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엄마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엄마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엄마의 손을 잡았다가 다시 놓으려 하니 막막했다. 이제 다시 만난 엄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속으로 가지 말라고 외쳤다. 하지만 엄마도 우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었기에 말할 순 없었다. 엄마 없이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우리는 다음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동생과 집으로 오는 길에 오랜만에 참 많은 얘기를 했다. 엄마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뭔가 이상한 감정은 나만 느낀 게 아니었다. 엄마는 우리보다 힘들었을 텐데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고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과거는 잊고 우리도 행복해지자는 동생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의 아이, 우리의 동생은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행복하고 사랑받길 바란다. 다시 엄마를 만나는 날에는 아이의 선물을 사기로 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튜브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